안녕하십니까. 해커스 공무원 소유관 선생님입니다. 자, 2016년 국가직 9급 해설 한국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제 최근 난이도 중에서 가장 좀 어렵지 않았나 싶고요. 또한 이런 부분 지금 어찌됐든요 2015년에 시행되었던 국가직이라든지 서울시 혹은 지방직계의 어떤 문제 영역이 어떤 문제 유형 같은 게 그대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자료나 사료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자료나 사료와 결부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요 한 가지 부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이런 자료나 사료를 전부 읽다가는 20분 내로 이 한국사를 풀지 못한다라는 어떤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한국사 자료나 사료를요 심도 있게 파악하기보다는요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파악하는 공부 방법도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지방직 서울시가 남았기 때문에 그쪽 파트에서는요 아무래도 사료도 조금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쭉 문제를 이렇게 둘러봤는데 이 이책형이에요. 이책형 문제에서요 우리 그런 문제가 있었죠. 임진왜란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는데요. 요게 조금 어려웠을 것이라고 유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보시면 15번 문제였죠. 의열단과 관련된 내용 기억나시죠? 의열단 강령이 나왔네요. 조선혁명선언. 그래서 이런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도 문제를 보면서요. 이게 뭔가 해서 고민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자, 15번 같은 경우 어려웠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은근 그쪽이 어려우셨죠? 20번 문제가 되는데 토지조사사업과 관련된 내용 이쪽이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평균 총 한 3문제 정도는 난이도가 있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국가직, 서울시, 지방직 문제를 보면요 2문제, 1문제 그러니까 1.5문제 정도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번 문제는 한 3문제 정도가 아주 까다로웠다. 그래서 한 이전에 90점을 맞은 분들은요 아마 85점 정도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난이도가 좀 높았기 때문에 평균점은 좀 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일전에 90점을 맞았던 어떤 분들은요 85점 수준선에서 점수가 책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5점을 기준으로 해서 당락을 가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해설 강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것들은 빡빡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1번 보시면 가와 나에 들어갈 역사서. 이런 문제는 쉬웠죠. 가가 뭐였습니까? 현존하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역사서 해서 이게 뭐가 되고요? 이게 삼국사기죠. 삼국사기. 자, 그 다음에 충렬왕 때 승려가 만든 거 뭡니까? 불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삼국유사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1, 2, 3번 중에 몇 번이 답이 되고요. 3번이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이게 뭐 1번 문제는 어렵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3번 답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밑줄 친 그와 관련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사료를 좀 보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 사료를 보면요. 그는 즉위하여 정방을 폐지하고 행여나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사료나 자료가 출제가 된다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노출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공부를 했을 때 정방을 폐지한다라는 것은 공민왕의 업적과 결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두 번째 키워드가 있다라는 거죠. 뭐 있습니까? 사림원. 자, 그렇죠. 이거 보고 푸셔야 되는 거죠. 이게 누굽니까? 충선왕이 되는 거죠. 충선왕은 뭐까지? 소금 전매제. 그래서 제가 늘 충선왕 나오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무조건 시옷으로 들어가면서 소금,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림원 설치, 그 다음에 재상지종, 또 하나 있네요. 학문연구기구 만권당 설치. 그러면 정답이 만권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키워드가 3개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물론 재상지종도 있고요. 3개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만권당이 가장 유력한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1번 만권당. 자, 또한 이 만권당과 연계되는 성리학이 있어요. 이쪽이 이재현입니다. 이재현.
이재현은 사략이란 역사서를 쓰는 성리학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리학과도 연결되는 게 만권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1번 이렇게 가는 거고요. 2번 도평마사를 도평의사사로 개편하였다. 자, 요거는요 충렬왕 때 이렇게 개편이 되는 거고요. 자, 철령 이북의 영토 귀속 문제를 계기로 요동정벌을 단행하였다. 요동정벌과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조선이죠. 조선 초기 정도전의 액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철을 숙청하였다. 자, 누굽니까? 공민왕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행여나 이거 하나 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 자, 3번입니다. 3번. 이거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이게요. 이번에 한번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또 출제가 되지 않겠죠.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요 사실 그대로의 역사를 표방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게 랑케 사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한국사 파트에서는 실증주의 사학이 나올 때 가끔 종종 등장했던 게 랑케 사관이 됩니다. 사실 그대로의 역사. 자, 그런데 이 문구를 쭉 읽어보셨다면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뭐다?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운다. 즉 역사가의 관점이 들어가 있다. 역사가의 관점은 그 시대, 그 어떤 배경을,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관점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E.H카의 사관을 얘기한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사료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므로 그대로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판단한다. 아니죠. 사실 그대로의 역사는 누구라고요? 이게 랑케가 됩니다. 랑케. 그래서 우리와 연결되는 건, 한국사와 연결되는 건 실증주의 사학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1번이 이제 틀렸죠. 사관을 배제하는 역사 연구 방법이죠. 나머지 2, 3, 4는 사관을 중시하는 역사 연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학과 출신이기 때문에요. 사학과 들어가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1학년 때 공부를 합니다. 그게 E.H카예요. 그래서 이 가장 대표적인 사관이 랑케 사관, 사실 그대로의 역사, 그 다음에 사관을 중시하는 E.H카의 사상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요 또 몇 년 있다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게 자, 그래서 다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어떤 틈을 준다면요 실증주의 사학에서 한번 나올 수 있는 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 1번이죠. 1번.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자, 이 4번을 보시면 다음 결정문이에요. 이 결정문과 관련된 내용인데 결정문 한번 볼게요. 이게 조선을 독립시키고 민주국가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가혹한 일본의 조선 통치 잔재를 빨리 청산하기 위해서 조선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자, 임시정부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임시정부. 뭡니까? 이게 1945년 12월 달에 만들어진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되는 거죠. 자,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어떤 논의를 보면 이런 것들이 들어오죠. 임시 정부를 수립시켜 주겠다라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뭘 논의합니까? 신탁 통치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시오라는 문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다만 이런 신탁 통치가 어떻게 되면서 국내로 잘못 들어오게 되면서 원래 신탁 통치는 누가 주장을 했고요? 미국이 주장을 했었죠. 미군이 주장을 했었으나 소련군이 주장을 했다라는 동아일보의 오보로 인해서 엄청난 분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게 반탁운동의 전개였고 또한 이런 반탁운동은 좌우익이 전부 전개를 했으나 여기서 이탈되는 애들이 있었죠. 그게 좌익 세력이죠. 이게 찬탁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결국 찬반의 가혹한 대립으로 가결된 대립으로 미소공위는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과 뭐가 개최되었다? 1번 미소공위가 개최가 되었다. 자, 2번 보시면요.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게 뭡니까? 한반도 내부에 있었던 해방 직전에 광복 직전에 조선 건국동맹이 치안권과 행정권을 이양받아서 만들어진 게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되겠네요. 자, 유엔감시하에 남한에서 총선거, 이거는 48년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한반도에서 미소의 군정이 시작되었다. 네, 이거는 이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과 뭐가 개최되었다? 1번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요거 정답으로 취하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았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밑줄 치는 사건입니다. 밑줄 치는 사건 보시면요.
4, 5명의 개화당이 사건을 일으켜.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 보면서 유출을 하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개화당 나오는 건 우리 역사에서 딱 하나죠. 그게 뭡니까? 갑신 정변이 되겠네요. 급진 개화파에 의한 액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갑신정변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정동구락부 세력이 주도하였다. 아니에요. 이 정동구락부는요, 고관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1894년에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외국 공사관들과 외국 공사들과 연합됐던 어떤 외교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요, 1894년에 나타났고, 그 다음에 민영환이나 혹은 윤추호 등이 이렇게 가담을 했던 세력이 되겠습니다. 전혀 관련 없어요, 얘네들은요. 자, 그 다음에 일본군과 함께 경복궁을 침범하였다. 관련 없죠. 갑신정변과는 차관 도입을 위한 수신사 파견의 계기가 되었다. 아니에요. 갑신정변이 이것 때문에 헷갈리셨던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차관 도입이 실패가 되면서 뭐가 나타난다?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배경이 되는 거죠. 배경. 그리고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군이 청군에 패퇴하였다. 네, 요게 갑신정변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군대가 들어와 있잖아요. 군대가 들어와 있는데 이 군대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이거는요, 이모 군란 이후에 청군과 일본군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일본군은 공사관 경비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갑신정변을 겪으면서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몇 번? 4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이거는 조금 그랬어요. 이 문제가 왜 그랬냐면, 우리가요, 이제 우리 한국사 교과서를 살펴봐도요, 용어 자체가 다 변화했어요. 물론 괄호를 쳐서 우리 해커스 교재에도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조일통상장정 대신에 뭐라고 표현되냐면요,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역 규칙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일통상장정 개정 대신에 이 개정자를 빼요. 이게요, 지금 변화된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변화된 용어를 잘 챙기지 않으시고 내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파악을 해야만 하겠죠. 이게 보세요, 1876년 다행히 연도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조일무역규칙 뭡니까? 삼무죠. 삼무, 무항세, 무관세, 무제한 쌀 유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 방공령 규정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조일통상장정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조일통상장정. 이 문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개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본은 조일통상장정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만 두고 본다면요, 조일통상장정 개정을 통해서 최혜국 대우를 가져가고 뭘 양보했다? 관세와 그 다음에 방공령 선포를 양보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몇 번입니까? 1번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1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다 옳죠. 이렇게 가는 거고요. 다만 이게 변화된 어떤 용어로 설명을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답 1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7번. 7번 같은 거 틀리면요, 이건 아마 실수로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뭐 복잡한 듯 하나 복잡할 게 없더라고요. 봤더니 가라시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문제는요, 무조건 보기를 보고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관등제를 정비하고 공복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토지 통치 체제의 근간을 마련했다. 자, 지금 백제잖아요. 관등, 공복 누굽니까? 3세기 고이왕이네요. 고이왕. 자, 그 다음에 남쪽의 마한 잔여 세력을 먼저 가부터 볼까요? 고이왕 3세기니까 어떻습니까? 맞네요.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의 마한 잔여 세력을 정복하고 수군을 정비해서 요서 지방까지 진출하였다. 요서는 언제입니까? 4세기 고 왕과 관련이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 기점을 봤더니 웅진으로 천도를 했어요. 웅진으로 천도를 하였다. 이건 누구부터입니까? 문주 왕부터가 되는 거죠. 분명히 근초광은 무슨 시기가 됩니까? 한성시기예요. 한성시기. 그래서 몇 번이 틀렸다? 2번이 오답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 일부 지역을 수복했으나 빼앗겼다. 이건 언제부터가 되겠습니까? 사비천도 이후죠. 누구 때? 성왕 시기 6세기 중반. 자, 복신과 도침 뭡니까? 부흥운동이네요. 부흥운동이니까 뭐가 망한 다음에, 백제가 망한 다음 라로 들어오면 맞겠죠. 예, 나머지는 다 맞는 부분이다. 그래서 몇 번? 예, 2번으로 정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이 8번 보시면 다음 자료에 나타난 통일신라 시대의 신분층이에요. 신분만 파악하면 되는데, 자, 다 읽어보셨죠? 그들의 집에는 녹이 끊이지 않았다. 노동이 3,000명이며 비슷한 수의 갑병이 있었다. 소, 말, 돼지는 바다 가운데 섬에서 기르다가 필요할 때 활로 쏘아 잡아먹었다. 대농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농장. 곡식을 남에게 빌려주어 늘리는데 기간 안에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아 부린다. 특히 이런 노비는 무슨 노비입니까? 부채 노비가 되겠네요. 통일신라의 어떤 사회 모습이 되는 거죠. 누구? 어떤 계층? 진골 귀족 계층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관등 승진의 상하는 6등급 아창까지다. 이거는 몇 두품? 6두품이네요. 도당 유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라 말에 6두품 유학생들은 국가에 등용되지 못하자 어디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당나라에 떠나든지 아니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결국 지방과 결탁을 하는 세력이죠. 자, 그 다음에 돌무지 덧널 무덤을 묘제로 사용하였다. 통일신라예요. 돌무지 덧널 무덤은 신라 초기입니다. 신라 초기. 시급, 전장 등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였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시급이죠. 시급. 귀족의 경제적 기반이 되겠고요. 전장이 뭐냐? 토지와 농장을 얘기합니다. 토지와 농장, 대토지와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요. 그러면서 예, 사치와 향락을 일삼게 되는 지배계층, 귀족계층들을 얘기하는 거죠.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9번. 자, 9번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9번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간만에 출제된 임진왜란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 순서 문제예요. 순서 문제. 자, 쭉 나열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임진왜란이 터지죠.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지게 됩니다. 이게 뭐 4월달 정도였어요. 4월달에. 그리고 이제 이 뭡니까? 우리는 재승방략 체제였잖아요. 그래서 신립 장군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가면서 이제 병력이 거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의병이 출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다에서 제해권을 장악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최초의 전투가 뭡니까? 승전이 옥포 해전이고요. 그 다음에 거북선이 사용되었던 게 사천포 해전이죠. 그리고 한산도 대첩에서 이게 임진왜란 3대 대첩, 한산도 대첩에서 제해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제해권 장악 이게 7월달이에요. 7월달, 예, 92년 7월달. 그러면 이제 바다를 장악하게 되면 일본에서는요, 보급 물품이 오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해권을 장악한 상황 속에서 국내에 들어와 있던 일본군은 어디로 방향을 틀겠습니까? 당연히 남부지방으로 트는 거예요. 남부지방으로. 그러면서 무슨 대첩이 일어났다? 진주 대첩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1592년 10월달에 진주 대첩 일어나게 되었고요. 자, 여기서 겨우겨우 막아낸다라는 거죠. 이게요. 진주 대첩도 이게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요. 93년으로 넘어가요. 93년 1월달에 조명연합군 또한 승병의 활약으로 유정과 휴정이죠. 자, 그렇게 활약을 하면서 어디를 탈환하게 되고요. 평양성을 이렇게 탈환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평양성을 탈환하게 되면서 우리의 반격이 더욱 거세지게 되었고, 얘네들은 이제 남부지방으로도 못 가니까요.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권율 장군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권율 장군의 뭐까지 넘어간다? 행주 대첩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답을 이렇게 살펴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디 1번, 그 다음에 진주대첩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디 기 이렇게. 그래서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임진왜란 전반적인 순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한번 봤습니다. 조금 어려웠죠? 이거 좀 어려웠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밑줄 친 이 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법 볼까요? 현물로 바칠 벌꿀 한 마리 값은 본래 목면 3필이지만 몰입애들이네요. 이를 대납하고 대납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납. 뭘요? 현물을 대신 납부하는 업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방납업자들이 되겠죠. 4필 이상을 거두어 갑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 법을 시행한다면 이 법이 뭡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대동법의 시행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동법의 시행, 공납의 어떤 세금 납부 방법을 바꾼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봐볼까요? 토지 결수를 과세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서 우리 대동법을 공납의 전세화라고 얘기를 하고 지주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광해군 때 처음으로 실시가 되고 숙종 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1결당 12두 납부를 받게 되는 거죠. 112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인조 때 처음 땡, 인조가 아니죠. 광해군 때 처음. 그 다음에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왕실에 대한 진상은 계속되었다. 예, 대동법은 상공, 별공, 진상 중에 뭐만 해당이 된다? 상공만 해당이 되었죠. 예, 여전히 맞고요. 이 법을 시행하면서 관할 관청으로 청을 설치했다. 예, 선해청이 주무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언제입니까? 2번이 정답 되겠네요. 인조가 아니라 누구 때입니까? 광해군 때 처음으로 실시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인조와 관련돼서는 뭐가 있고요? 영원히 액수를 정해버린 영정법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 2번.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 밑줄 친 왕 때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예,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맨날 그 필기 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전진, 그 다음에 동진 맨날 비교해 드리잖아요. 이 전진으로부터 뭘 수용했고 불교를 수용하게 되었고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이렇게 수용하게 되었다. 이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한 건 누구고요? 이게 소수림 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한 건 누굽니까? 이게 백제, 침, 류 왕이 되겠네요. 자, 볼까요? 왕, 제위, 인연, 전진국왕. 예, 전진이에요. 전진으로부터 불상과 경문을 전해왔다라는 거죠. 뭘 수용하고 있습니까? 불교를 수용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왕, 제위 5년에 비로소 초문사를 창건하고 순도를 머물게 하였다. 자, 누굽니까? 소수림 왕. 어디로부터? 전진으로부터 불교 수용.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전진 동진 구분해야 된다. 유사한 게 뭐 있습니까? 전연 이런 거 다 비교하셔야 돼요. 전연의 침입이 있었다. 그 다음에 후연과 관련된 역사. 이거 전부 고구려 아니에요. 전연이 침입했다. 누구고요? 고국 원 왕이죠. 후연을 격파했다. 이건 누구고요? 광, 개토, 대왕. 이런 키워드들을 알아두시면 문제 풀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난이도라는 것은요, 좀 살펴본다면, 난이도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심도 있고 깊은 난이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이드에서 올라오는 게 난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학문적으로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이제는요, 문제 양식이 사료나 자료로 출제가 되면서 키워드 중심의 공부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이거 소수림왕입니다. 소수림왕 딱 3개 있잖아요. 불교, 율령, 태학. 그러면 뭐 하나 나오겠죠. 불교, 율령, 태학 중에 뭐 있습니까? 지금 딱 보이네요. 태학, 소수림왕. 3번이 정답 되겠네요. 그죠? 자, 역사서 신집 나오고요. 이거는 7세기에 만들어지는 거죠. 이문진이 신집 5권을 편찬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대법, 고국, 천왕. 그 다음에 왜 담징이죠? 종이와 먹 이렇게 전해주었다. 담징이요. 그래서 불교 율령 태학의 누가 되겠습니까? 소수림왕. 소수림왕은 딱 불교 율령 태학뿐 없어요. 이게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태학 3번.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 자, 12번. 이것도 쉬웠어요. 이거는요, 이제 문제 유형인데 1920년대 시기를 아예 줘버립니다. 1920년대 시기가 와버렸어요.
가 오면 30년대 40년대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20년대 무장독립투쟁을 우린 이렇게 평가합니다. 짧은 영광 긴 시련. 그리고 30년대 무장독립투쟁을 뭐라고 표현해요? 한중연합작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왜요? 1931년에 만주 사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딱 보이네요. 예, 한중연합작전. 이거 언제입니까? 30년대가 되겠네요. 30년대 31년 이후가 되는 거죠. 특히나 이런 한국 독립군은 누구랑 연합을 하면서 중국 호로 군이랑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30년대 무장독립투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입니까? 예, 4번이 되겠죠. 이 키워드만 알아도 문제가 5초 만에 풀려버리게 되는 거죠. 문제 유형에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1번 보시면 대종교 계통 인사들이, 자, 대종교는 뭘 구성했었고요. 이거는 북로 군정 서군을 이렇게 구성했었죠. 군정 서군. 자, 그리고 여기에 얘네들이 합쳐져요. 대한 독립군단들이 합쳐지면서 뭘 형성하게 되냐면 신민부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신민부가 뭡니까? 삼부의 성립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했죠. 1920년에 대한 독립군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국민부가 이렇게 결성이 되는데 이 국민부는 남만주에 있었죠. 그래서 조선혁명군, 조선혁명당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삼부 통합운동이죠. 삼부 통합운동은 뭐 이후에 일어나게 되고요. 1925년 기점 잡는 연도가 되겠습니다. 미스야 협정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중연합작전 실질적으로 시작이 된 건 언제다? 30년대가 된다. 한중연합작전 30년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번? 4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 자, 13번 보시면 다음 자료와 같은 현상입니다. 현상이 나타난 시기. 이렇게 시기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요, 좀 쉬워집니다. 이 시기 문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근래 세상의 도리가 점점 썩어가서 돈 있고 힘 있는 백성들이 가진 방법으로 군역을 회피하고 있다. 간사한 아정과 한통속이 되어 뇌물을 쓰고 호적을 위조하여 유학이라 칭하면서, 이게 뭡니까? 모칭유학이죠. 모칭유학. 자, 그러면서 면역하거나 다른 고을로 옮겨가서 스스로 양반 행세를 하기도 한다. 신분제가 동요되는 시기 언제입니까? 조선 후기. 그럼 조선 후기를 고르면 되겠네요. 1번 사족들이 형성한 동족마을. 예, 계속 차별성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너희들이랑 달라. 이렇게 동족마을. 조선 후기. 향회가 수령의 붓새 자문기구로 변질되었다. 조선 후기에 신향과 구향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서, 즉 향촌사회에서 향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신향들이 어디에 붙어버려요? 지방관과 결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향회를 장악하게 되었고, 이런 향회는 수령의 붓새 자문기구로 전락하는 거. 예, 관권의 강화와 관련된 조선 후기의 액션이 되겠고요.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경제소를 설치하였다. 예, 이거 언제입니까? 조선 전기의 액션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 되겠고, 분홍층이 관권과 결탁하여 향임직에 진출하였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 분홍층이 뭡니까? 신향들이 있죠. 그래서 탐관오리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시기가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관권의 강화와 관련이 있다. 자, 3번.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밑줄 친 이 사람이죠. 이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 이황이네요. 이황. 자, 보시면 쭉 나오면요, 이 내용 볼게요. 이 내용 경상도 풍기 군수로 있으면서 우리 한국사에서는요 아주 단순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깊게 넓게 폭넓게 공부하면요 못해요. 너무 분량이 많아집니다. 풍기 군수는 딱 2명이에요. 풍기 군수 주세붕. 주세붕이 뭘 만들고요? 백운동 서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임기가 끝나서 갔어요. 그 자리에 누가 부임합니까? 이황이 부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와서 봤더니, 풍기 지역에 와서 봤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백운동 서원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권장해야 돼 라고 하면서 관찰사에게 장계를 올리고 관찰사를 통해서 또 조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액을 받잖아요. 그 사액 서원이 뭡니까? 소수 서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람은 주세붕이 아니라 풍기군수였던 이황이 된다는 거죠. 이황은 주리론자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서리 망국론. 자, 이 서리들이요 백성에 대한 수탈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이런 서리들이 또 박납의 폐단을 주도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은요 개혁과 관련된 남명 조식이 서리
망국론을 부르짖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도 장원공이 있었네요. 9번이나 장원급제했던 구도 장원공. 똑똑한 사람 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주희의 성리설을 받아들였으며 이기 철학에서 이의 절대성, 예, 이게 주리론이 되는 거죠. 주리론 누굽니까? 예, 주리론 이황이네요. 그러니까 성리학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학문으로 탐구하지 마세요. 학문으로 탐구하면요 어렵고 기억에 남는 것도 없어요. 이게 성리학을 공부하시게 되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와 기가 분리되어 있냐 아니면 이와 기가 합쳐져 있냐, 요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와 기가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의 순수성을 더 중시하는 학파가 뭡니까? 주리론이죠. 이와 기가 한 몸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주기론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학문 절대 가지 마세요. 그 시간 낭비예요. 차라리 주무세요. 이런 성리학 깊숙이 들어가는 것들은요. 자, 그래서 3번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주자연은 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는 영원 불멸하면서 생명을 낳는다고 보았다. 주기론이네요. 주기론. 자, 이 이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성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몇 번? 주리론 3번. 자, 이황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 네, 이 15번이 이게 가장 난이도가 있었네요. 이 15번이요. 저도 이 문제를 보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다음 선언문이에요. 강령으로 했던 단체입니다. 우리는 일본 강도 정치, 즉 이족 통치가 우리 조선 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함이 곧 우리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뭡니까? 조선혁명선언이네요. 이게 어디에 강령으로? 의열단의 강령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의열단 뭡니까? 1935년 창당에 기여하였죠. 의열단이요. 민족혁명당 중국 관내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경성부민관, 요 2번이 정답이 되는데 이 경성부민관은요, 극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1945년이에요. 45년에 대한 애국청년단에서 이렇게 폭탄을 투척합니다. 이게요. 너무 사이드에서 나왔네요. 이게요. 종로에 가시면요, 이게 경성부민관 의거 장소가 이렇게 비석으로 좀 마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김지섭이죠. 황궁 공격. 그 다음에 의열단 투쟁이고요. 임시정부 요인과 제휴한 투탄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임시정부 요인과 제휴 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의열단에는요. 물론 김상옥 열사, 종로 경찰서 폭파했던 김상옥 열사도요, 의사도 임시정부와 연계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요, 아마 나석주를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나석주가 누구 밑에서 훈련을 합니까? 김구, 백범 김구 밑에서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나석주의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식산은행 폭파, 이 문구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요. 그래서 4번 나석주와 관련이 있다. 나석주는 대표적인 의열 단원이었죠. 자, 그래서 이 2번이 정답이 되는데 이 15번 문제는 상당히 사이드에서 나왔고 난이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요, 우리가 모두 보시면 어떤 시험 문제라고 하더라도요, 20문제 중에서 이런 한 문제는 꼭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못 풀게 만드는 문제예요. 이게요, 난이도가 아주 높았던 어떤 사이드 측면에서 나온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번 우리 국가직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15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입니다. 16번 보시면요, 이게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예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인데 전 이거 보면서 이걸로 풀기도 했어요. 이게 매일신문 일간지죠. 이게 매일신문으로 보고 신문이 많았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대한제국 시기죠. 자, 볼게요. 외국 사람들이 조개지를 지키지 않고 도성의 좋은 곳에 있는 집은 후한값으로 사고 터를 넓히니 잔패한 인민의 거주지가 침범을 당한다. 여기서 조개지죠. 조개지가 설정된 것이 대한제국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또한 여러 해 동안 도로를 놓고 있기 때문에 집들이 줄어들었다. 탑동 등지에 집을 헐고 공원을 만든다 하니 집 없는 사람이 태반이 될 것이다. 대한제국 시기와 관련된 것을 고르시오. 경운궁을 정궁으로 삼았다. 자, 이것도 꼭 같이 가셔야 돼요. 경운궁이 있고 경우궁이 있어요. 이게 자, 경운궁은 아관파천 이후에 돌아왔던 궁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우궁은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경우궁은 갑신, 정변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쟁점 키워드예요. 쟁점 키워드.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늘 강의 중에 녹아 들어가야 돼요. 따로 공부 못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강의 중에 이런 것들을 점검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실력이 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막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면요 안 돼요. 그냥 강의 중에 막 이렇게 뭐 경운궁으로 옮기고 환궁하고 이런 건 안 돼요. 경운궁을 강조해 줘야 돼요. 이렇게 별도로 떼서.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있다. 이게 쟁점 키워드예요. 쟁점 키워드. 자, 맞습니다. 경운궁, 아관파천 이후에 돌아온 궁궐, 그 다음에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 민족계 은행을 지원하였다. 네, 그러네요. 대한제국 시기. 그 다음에 중추원을 개조하여 우리의 법령과 풍속을 연구하였다. 아니에요. 중추원은 뭐예요? 자문기구가 되는 거죠. 자문기구 전혀 관련 없다. 자, 그 다음에 한성전기회사 만드네요. 1898년에 대한제국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 되는 거죠. 한성전기회사를 만들어서 1899년에 뭐가 만들어지고요? 전차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도 가설이 되고, 그 다음에 전화도 민간의 1900년대 가설이 되기도 하는 거죠. 광무개혁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관련이 있다. 자문기구였다. 자, 17번입니다. 17번 보시면 밑줄 친 사상입니다. 예, 요거 보시면 신라 말기 도성과 같은 신라 말에 새롭게 들어온 사상은 두 개뿐 없어요. 하나가 뭡니까? 선종이고, 하나는 그러니까 선종이 유행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도성과 같은 선종 승려들에 의해서 쭉 나오고 있죠. 이게 뭡니까? 풍수 지리설이죠. 풍수지리.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신라 말기에 안정된 사회를 염원하는 일반 백성의 인식이 반영되었다. 예, 신라 말 새로운 사상이었기 때문에 신라 말기 호족이 지원하였다. 맞네요. 자기네 땅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조건 경주가 가장 좋은 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풍수지리는요. 자, 고려시대 묘청이네요. 가장 대표적인 풍수지리 사상. 그 다음에 4번. 여기서 키워드 나오죠. 뭐 있습니까? 초제. 초제는 무슨 행사예요? 도교 행사예요. 도교 행사. 도교 행사. 그래서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다? 도교와 관련이 있다. 읽지도 마세요. 초제 보이잖아요. 초제는 도교니까. 이게 그래서 몇 번? 4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푸실 때는요 아는 거를 추적해야 돼요. 아는 것들을 아시겠죠? 초제, 도교 끝이잖아요. 풍수지리와는 전혀 관련 없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자, 18번입니다. 18번.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고려의 경제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전시과 제도다 라고요. 예, 전시과 제도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자, 볼게요. 먼저 시정, 개정, 경정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경정전시과를 얘기합니다. 경정전시과는 뭐였습니까? 이 경정전시과는 경정전시과. 자, 이 경정전시과는 누구에게만 준다? 현직 관료에게만 준다라는 거죠. 이게 직관이잖아요. 직관.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공음전, 한인전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무관, 대우, 상승 이렇게 갔죠. 또 있잖아요. 한, 외과, 폐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핵심은 요 두 개 비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 두 개 비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두 개만 별도로 분리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쟁점이 뭐냐? 군인전이에요. 군인전. 또 여기서 보이다시피 제가 강의를 그렇게 하잖아요. 무관, 대우, 상승. 자, 보세요. 이것도 군인전을 지급해야 뭐가 상승되는 거예요? 무관 대우가 상승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별도로 떼놓고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볼게요. 사색 공복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었다. 예, 자단비록이네요.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고요. 시정, 전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직, 퇴직한 관료들이에요. 퇴직한 관료들이 전시의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예, 맞네요. 그 다음에 등급별, 현직만 주니까 등급별 전시의 지급 액수가 전부 다 감소하였다.
시정 개정 경정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전지나 시지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점차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지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몇 등급 이하는 받지 못해요. 16등급 이하는 받지 못하고 여기는요 15등급 이하는 받지 못하죠. 뭐의 감소가 더 빨랐다? 시지의 감소가 더 빨랐다라는 거죠. 예, 감소했고요. 무방과 일반 군인에 대한 대우가 향상되었다. 이게 뭐예요? 무관 대우 상승이에요. 무관 대우 상승. 군인전을 줘야 대우를 올릴 수가 있겠죠. 예? 경정전식과가 되겠네요. 그래서 니들이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요. 이 전식과 제도는 반드시 극복하셔야 됩니다. 헷갈린다. 그러면 둘만 빼서 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한외과 볼까요? 한외과 설치되어야 폐지가 되는 거죠. 문제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에 맞게요. 이게 초점을 정확히 정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 예, 보시면 가나시기 고조선입니다. 예, 고조선 예, 나왔네요. 네, 나왔는데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볼까요? 가나시기. 예, 단군의 조선. 이게 단군 조선이 되겠네요. 가는 단군 조선. 그 다음에 예, 위만이 집권했네요. 위만 조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이쪽은 멸망이 되겠네요. 자, 그럼 가볼게요. 왕 아래 대부 박사 등의 직책이 있었다. 상대부 장군과 같은 직책이 단군 조선부터 있었죠. 그 다음에 고조선의 지역에 한해 창해군이 설치되었다. 한나라가 등장하게 되면 이거는 뭐와 연계가 됩니까? 이거는 적어도 위만조선 이후에요. 왜요? 위만이 이동했던 시기가 뭐니까? 진한 교체기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군 조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한나라가 무너져 가면서 예, 창해군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거는요. 자, 멸망 이후죠. 멸망 이후. 그 다음에 디귿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여 중개무역. 위만조선 하면 한반도 철기, 그 다음에 남방의 진과 한 사이의 중개무역으로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예, 맞네요.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경과 고인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단군조선과 관련이 있죠. 자, 그래서 몇 번? 기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1번이 정답 되겠네요. 1번 기디. 쉽죠?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20번이 좀 까다로웠을 것 같습니다. 20번이요. 20번. 자, 보시면 법령입니다. 제17관 임시토지조사 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여기서 계속 토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토지조사 및 측량한 것을 사정하여 확정한 사항 또는 재개를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자, 토지조사국입니다. 1번 볼게요. 이게 일제 토지조사 사업이죠. 토지와 임야를 함께 조사하였다. 아니에요. 지금 계속 뭐만 얘기하고 있어요? 토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토지조사령이죠. 임야조사령이 있어요. 이게 1918년에 임야조사령이 별도로 실시가 됩니다. 자, 토지의 동급은 물론 지적, 결수, 지목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기한부 신고제였죠. 이게 토지조사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성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인데 이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요. 토지조사 사업이 문제에 출제가 된다면 늘 나오는 게 대한제국의 양전지계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대한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한제국에서 양전지계 사업을 실시했던 이유가 뭡니까? 토지 소유권을 확립시키고 그 위에서 안정적으로 과세를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지세 수입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양전지계 사업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0번, 예, 2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20번 문제도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쭉 예, 한번 문제를 쭉 보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진왜란 문제, 임진왜란, 그 다음에 의열단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 요 20번 문제, 요 세 문제가 가장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 요렇게 예, 볼 수가 있겠네요. 시험이란 게요, 이렇습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이게요, 잘 보신 분들은 아마 안 보시겠죠, 이쪽을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또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 계신 분들은요, 이제 어떤 그 뭡니까? 이 개념을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앞으로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게 먼저 맞습니다. 항상 그 고민 속에서 효율성이 일어나거든요. 예,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예, 건승을 빕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